건강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실명질환인 녹내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녹내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녹내장에 관한 궁금증 참 많죠? 지금 Q&A 시간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최근에 이 코로나19 집콕 생활 때문에 확 찐자, 네. 살이 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살이 찌면 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녹내장 위험도 증가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이게 보통 이제 BMI라고 얘기합니다. 즉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안압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BMI가 높은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다른 기저질환이 생길 확률이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한 녹내장의 발생 위험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비만과 녹내장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만이 녹내장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저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는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녹내장이 안압 상승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안압이 정상인 경우에는 녹내장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그래서 네. 일전에 충남 금산군 남일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분들을 검진한 결과 안압이 정상 범위에 있는 즉 정상 안압 녹내장의 경우가 녹내장 환자에서 약 7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인에서는 안압이 정상 범위에 있어도 녹내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안전한 안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개개인의 시신경의 구조 등에 의해 다르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안압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시신경이 강하고 다른 어떤 사람은 시신경이 약하다면 강한 사람에게는 정상 수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약한 사람에게는 높은 안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상대적인 거군요. 네, 상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안압을 가진 사람에게만 녹내장이 생긴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 중에 녹내장이 올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고도 근시일 경우 녹내장이 발병할 위험이 높은가요? 네, 사실입니다. 네. 고도 근시일 경우에는 시신경 주위에 근시성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가 녹내장성 변화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고도 근시 환자의 경우 녹내장으로의 유병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근시성 변화를 녹내장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녹내장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도 근시인 경우에는 자주 안과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근시인 경우에 시력 교정술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을 받은 경우에 이 녹내장 수술을 혹시 받지 못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력 교정술은 녹내장 수술뿐 아니라 녹내장 치료의 기본인 안약 사용과 레이저 치료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녹내장으로 진단된 환자의 경우 시력 교정술을 앞두고 있다면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시력 교정술 후 사용하는 안약이 녹내장 치료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서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성 안과 질환 중에 또 흔한 질환이 백내장인데요. 이 백내장을 방치했다가는 녹내장이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맞는 말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네. 진행된 백내장은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은 눈 속의 수정체의 구성 성분의 변화로 인해 혼탁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병입니다. 모든 백내장이 녹내장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오래된 백내장인 경우 방수라는 눈 속의 물의 흐름을 막아 안압이 오르게 되고 이를 방치할 경우 녹내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백내장 증상이 있는 분들은 더 위험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검진과 치료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원장님, 앞서서 녹내장은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갈 때마다 새로 검사하고 또 새로 치료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건가요? 네, 녹내장의 경과 관찰은 주로 시력과 안압 확인, 직접 거완경 검사를 통한 시신경 관찰이 주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병의 진행 여부를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목표 완압을 설정해 두었지만 추적 관찰 중 빠른 병의 진행이 관찰되거나 하면 목표 완압을 재설정하여 더욱 낮추어줘야 합니다. 진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야 검사 등 몇 가지 검사를 추가하셔야 되고, 보통 이런 검사는 1년에 한 2번, 3번 정도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녹내장은 평소에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과 질환은 유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가족력에 있는 분들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 녹내장도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나요? 유전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특정 유전자가 녹내장을 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녹내장은 유전성 소인에 따른 유전성 소인도 있고 다른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더해져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녹내장의 유전적 소인, 즉 가족력이 있다면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 녹내장 피할 수 있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참 피하고 싶습니다. 녹내장은 예방하려면 평소 식습관이나 또 생활습관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녹내장에 좋은 음식, 또 지켜야 될 생활습관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이 또한 외래에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야채나 과일의 섭취를 주로 하시고 규칙적이고 적절한 수면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금연과 절주가 필요하며 넥타이나 옷, 허리띠 등은 너무 조이지 않게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자전거 타기, 등산, 달리기 등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되며 장시간 얼굴이 붉어지는 운동, 예를 들면 물구나무서기나 누워서 엿기 들기 같은 자세 등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과도한 음주 또 흡연은 꼭 녹내장뿐만 아니라 건강에 원체 해로우니까요. 금연과 절주는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내장 수술을 할 경우 수술 전후 관리도 참 중요할 텐데요. 수술 전과 수술 후 주의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모든 수술이 그러하듯이 녹내장 수술 또한 수술 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수술 후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잘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술 후 안정적인 안압의 관리와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녹내장 안약의 추가 사용과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수술했다고 끝이 아니라 오히려 치료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겠습니다. 최근에 눈 영양제 참 많이 드시더라고요. 루테인 또 베타카로틴을 많이 드시는 것 같던데 이런 눈 영양제, 비타민이 이 녹내장을 예방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좀 될까요? 녹내장 예방에 좋은 영양제는 아직 명확히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안압이 정상 범위에 있는데도 발생하는 정상 안압 녹내장의 경우 은행잎 추출물 제제로 만든 혈액순환제는 일부 병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또한 외래에서 환자들에게 복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꼭 은행잎 추출물로 만든 거예요? 네, 딱 이렇게 제품이 성분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제품은 다양하고요. 네. 그 성분에 의한 만들어진 약을 드시면 좋죠. 네. 이거는 메모를 좀 하고 네.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참고해서 복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